희귀진세노사이드의 주요 기능들을 보면 이 면역 조절 기능, 그러니까 면역을 조절한다는 것이 있고 면역을 항진시키는 게 있고 면역을 억제시키는 게 있어요. 면역을 억제시키는 거는 뭐예요? 항진되면 안 돼서 면역 억제제 먹는 경우가 있죠. 뭐 장기 이식하신 분들은 이 장기가 내 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물질로 보고 면역 세포들이 공격해서 이 세포가 줄어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면역이 억제돼야 돼요. 이렇게 면역을 억제시키는 거, 면역 세포들을 활동 못하게 하는 거. 어떤 것들은 면역이 항진돼서 문제가 되는 거 있죠. 주로 자가 면역 질환이죠. 면역을 조절해 준다는 것은 면역이 너무 높으면 낮춰주는 거, 너무 낮은 건 높여줘서 균형, 항상성을 유지해 준다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또 하나의 기능은 항염 기능이 있는데 염증을 줄여준다는 거죠. 어떤 연구 자료 보니까 ALT, AST 두 가지 간의 염증에 관련된 그런 수치들이 있는데 그 효소예요. 간염이 있을 때 이제 간에서 분비되는 효소인데 그런 수치들이 줄어든다는 거죠. 또 뭐 당뇨, 고혈압을 억제해 줍니다. 항당뇨 기능이 있어요. 당 수치를 떨어뜨립니다. 혈압도 떨어집니다. 근데 홍삼이나 인삼 먹으면 너무 장기적으로는 복용하지 말라는 이유가 나중에는 고혈압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는 못 먹게 하는데 이 고혈압도 희귀진세노사이드는 이렇게 조절을 해서 떨어뜨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 보호 기능이 있어요. 신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라든가 또 뇌질환 여러 가지 있죠. 뭐 우울증이든 파킨슨이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치매에는 상당히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종양을 억제하는 거, 그러니까 암세포, 세포 증식이 되는 과정을 억제해 주는 거, 그래서 종양 사이즈가 줄어들게 하고 이 종양이 커가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주변에 혈관이 신생으로 만들어져서 영양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혈관 신생되는 것을 억제해줘요. 또 전이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피부 보호를 해주는데 특히 아토피나 건선 등의 이 피부 진정 효과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여성들은 그 고민이 뭐예요? 뱃살. 이 지방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어요. 진세노사이드의 그 기본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골다공증이나 아까 관절염 이건 다 뭐 염증에 관련된 거고 뼈도 튼튼하게 해준다. 이 진세노사이드의 특별한 기능이 하나가 성기능 개선이에요. 희귀진세노사이드가 정말 좋은 기능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희귀진세노사이드를 만드냐? 산삼에는 이미 희귀진세노사이드가 어느 정도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희귀진세노사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진세노사이드도 있어요. 그럼 일반 진세노사이드도 희귀진세노사이드로 다 만들어지면 좋겠잖아요. 그리고 인삼을 먹는다면 인삼을 희귀진세노사이드로 다 만들면 좋을 것 같고, 뭐 어떻게 만드냐? 고분자 형태의 이 일반 진세노사이드를 열을 가합니다. 뭐 80에서 뭐 100 몇 도까지 열을 가하면 그 열을 가하는 과정에서 당이 분리돼요. 그래가지고 저분자 형태로 바뀝니다. 이 저분자 형태로 바뀐 분자가 새로운 물질이 돼버려요. 그래서 희귀진세노사이드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홍삼은 어때요? 증숙을 반복합니다. 찌고 말렸다가 또 찌고 말리면서 뭐 찔 때마다 이 열이 들어가잖아요. 열이 얼마나 스며들어갔냐에 따라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여러 번 찌는 거예요. 열이 가해져서 당이 분리되고 저분자 형태로 바뀝니다. 그때 색상이 약간 누르스름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어떤 미생물을 넣으면 이 미생물들이 분해를 해. 희귀진세노사이드를 많이 만들어요. 어떤 것은 RG3를 많이 만들고 어떤 거는 F2를 많이 만들고 여기는 F1을 많이 만들고 어떤 미생물이냐에 따라서 RG3를 많이 만들고 싶어 그러면 RG3만 만드는 미생물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발효를 시킨다는 거, 이런 특허나 논문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것은 효소를 처리해요. 당을 쪼개주는 여러 효소를 투입하면 그 효소에 의해서 당이 잘라지고 희귀진세노사이드로 바뀌어요. 그리고 산, 신맛을 내는 산 있죠. 구연산을 쓴다든가 이런 산에 의해서 그런 분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당이 이렇게 다 쪼개져서 분리된 다음에 저분자 형태의 새로운 화학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저분자 희귀진세노사이드. 이렇게 전환을 하는데 법제라고 하죠. 그 안에 약용 성분, 지표 성분이라고도 부르고 양리 성분을 더 증폭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죠. 그래서 법제를 않고 수삼을 바로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삼을 바로 키워서 내가 먹는다. 그러면 효과가 덜하겠죠. 내 장 상태에 따라서, 내 체질에 따라서 흡수율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런 처리 과정을 통해서 만드는데 산삼 제품은 문제가 뭐냐? 대량 생산이 어려워요. API라고 활성 양리 성분이에요.
활성 약용 성분 API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API가 많을수록 좋고 일정하게 표준적으로 나와야겠잖아요. 제품은 어떤 제품은 많고 어떤 제품은 적게 나와버리면 어떤 제품은 효과가 있고 어떤 제품은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정하게 많이 나와야 돼요. 이게 대량 생산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게 어렵죠. 왜냐하면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산삼이나 인삼은 엄청 약용 성분이 많은데 어떤 환경에서는 그게 적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진세노사이드가 지용성이에요. 지용성이라는 것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에 안 녹기 때문에 우리 장내에 들어가도 체내 흡수율과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용해성을 또 개선해야 돼요. 근데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다 개선한 방법이 뭐냐? CMC, 형성층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가지고 대량 생산해요. 여기는 그런 활성 양리 성분이 표준화가 가능한 거죠. 줄기세포 자체를 배양한 거기 때문에 일정하게 배양하고 일정하게 그 성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가능해졌고, 또 수용성으로 물에 용해되는 그런 제품으로 더 저분자화시키고 수용성까지 가능하게끔 개선을 했다는 거죠. 산삼보다는 훨씬 싸죠. 산삼은 50년이든 100년이든 그 감정가에 따라서 몇 천에서 몇 억까지 되기 때문에 그런 산삼을 못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배양된 산삼을 먹는다는 것은 뭐 한 10분의 1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산삼을 캐러 다녀야 되는 건데,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고함유 산삼 제품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우리 현대 기술이 정말 놀라운 따름이죠.